자, 일단 1 테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 플레이스 포지션 좀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아하, 저거를 틀리다니. 이건 맞은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안 썼잖아요. 틀렸어요. 이유를 왜 안 써요? 맞아 틀렸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점수가 애매하구만. 봐봐. 맞아. 인쇄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서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난번에 종합 테스트 한번 본 적 있었죠? 아니 왜? 아스 진짜요? 진심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로요? 예, 당연하죠. 다요? 1부터 아니 고민하고 있다고 얘들아. 고민. 고민하면 하는 거. 아니 왜? 아니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잘 몰라요. 성은이랑 지안이도 뭐야지. 걔는 뭔 상관이에요? 지들이 안 먹는 건데. 자, L 테스트부터 같이 봅시다. 피셨죠? 뭐 이유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너무 쉽죠? 인조이기에 ing 써야 되니까 틀렸다. 그래서 초 하이크가 아니라 하이킹. 두 번째 보자면 이거 틀린 사람들 반성해야 돼. 이걸 왜 틀려? 푸팅 오프, 푸팅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틀린 사람들 반성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서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이 수의 일치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면 be afraid of. 자, of라는 이제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는 오케이. 자, 그런데 3번이 의외로 좀 어려웠던 게 여기까지만 봤더라면 여러분이 문제될 거 없네 이러고 그냥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녀가 두려웠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웠겠지. 혼자 남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겨지는, 즉 수동의 의미로 여러분이 써줘야겠죠.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자면 deni는 이제 부인하다, 부정하다, 거절하다 뭐 이런 뜻인데 deny 역시 뒤에 ing형을 쓴다는 거. 또 참고로 말하자면 having cheated라는 이제 완료 시제가 왔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넘어가서 she was supposed to dye my hair black.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웠을 텐데 여기에서 to는 뭐뭐에란 뜻이에요. 뭐뭐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즉 동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dye이라는 형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dye라는 거는 염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가 내 머리를 뭔가 까만색으로 염색하는 거에 반대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얘네는 아무래도 까만색 머리보다는 딴 색깔 머리가 더 많을 거 아니냐, 이 양치들이니까. 그래서 까만색으로 하는 거를 이제 반대했대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장입니다. 자, 볼게요. 야, 지난번보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됐어. 인정하지? 아니요? 아니, 지난번보다 솔직히 안 어울렸잖아. 할만했잖아. 그지, 시연아? 네? 네? 자, 봐봐. 폴은 어젯밤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요 표현을 다 알려줬었어요.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런 거 다 알려줬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힌트 단어를 법만 줬어요. 됐어요? 그래서 cannot help but을 이용해라 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의외로 여러분이 속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시제 때문에 또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없었다니까 과거형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could 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래서 cried last n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가족은 너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얘도 여기서의 영장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s looking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meeting 쓴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요. 고대 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진행형을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영작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look forward to 뒤에는 ing형을 써야 된다는 점. 투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역시나 지난번에 했던 의미상의 주어에 관련된 거를 또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y 대신에 me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겠죠. 그래서 do you mind? 자, mind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staying 쓴 거고요. staying here a bit longer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둘 다 상관없고. 자, 그다음에 4번 보자면 이제 슬슬 뭔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자, 비싼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뮤지컬은 요 덩어리는 맨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치 상관없고요. 그 뮤지컬은 be worth ing 하면은 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was worth watch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그 영화 티켓들을 예매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예매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예매할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remember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점. 이제 요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을 거야. 네. 그래서 보자면 나는 물건들이 그들의 적절한 자리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뭐 이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스탠드가 참다라는 뜻이요.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야. 얘가. 나는 참을 수 없다. things 물건들인데 얘를 목적어가 아니라 얘가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여기 being kept 여기까지 합칠게요. 얘가 바로 동사가 되는 거고 이 덩어리 전체가 스탠드에 대한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관되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적절한 자리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진짜 이 정도 수준으로도 학교 시험에서 나오나요? 네, 나와요. 그래서 잘 받으시고. 됐죠? 자, 1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챕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끝났으니까 분사 나오겠죠. 뭐. 자, 그래서 책에 80쪽을 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꺼버릴게요, 그냥. 자, 분사에 대한 거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인사이드 2 교재 할 때도 배웠었는데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어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준동사 세 가지, 이제 부정사와 분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골라봐라 한다면은 저는 단연코 분사를 고를 거예요. 분사. 왜냐면은 이 분사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니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한 평생 나오는 놈입니다. 평생 나와요, 평생. 네. 그러니까 수능 뭐 당연한 거고요. 얘네가 대학교 가서 영어를 배워도 마찬가지고 토익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영어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영어 시험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분사라는 녀석이에요. 왜 그렇게 분사가 어법 시험에서 사랑받느냐면요,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어법 시험 자체가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요, 이제 난이도가 낮을 때에는 단순해요, 문제가. 여기서 단순하다라는 거는 너 이거 얼마나 잘 외우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 이제 저학년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분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암기죠, 암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암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한다는 거야. 저학년 때는. 그러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암기를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은 너 이 상태에서 다른 어법이랑 섞어서 내도 너 잘 맞출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사라고 해서 분사 전용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어법이랑 막 섞는다는 거죠. 믹스해서 내는 거야. 믹스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어법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반드시 해석해야만 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게 어법 문제인데 해석을 안 하고는 못 푸는 막 그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쌤이 말한 이 모든 요소들이 분사에서 내기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분사라는 거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둘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 내는 게 다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기본적으로 해석해서 비교하잖아. 그치? 현재 분사는 하는 거고 과거 분사는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는 게 맞냐 되는 게 맞냐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어법이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매년 수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법이 바로 이 분사라는 녀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챕터 6죠. 그래서 이 분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사의 기본부터 알아봅시다. 기본. 언제나 기본기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분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결국에는 준동사의 한 종류로서, 준동사의 한 종류로 결국 뭡니까?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 변환시킨 거죠.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사라는 이 말뜻 자체는 분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분수할 때와 똑같은 즉 나눌 분자예요. 한자로 보자면. 그래서 사는 말씀 사자고.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뉘어진 말이란 뜻이야. 얘가 나뉘어진 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개념을 이제 너네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분사라는 건 나뉘어진 말인데 동사에서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동사에서 파생돼서 형용사와 같은 쓰임으로 이제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분사라는 거는 영어로 우리가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요. participle.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 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par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part.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뜻이야. 부분.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를 PP라고 하잖아요.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이 됩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렇고요. 그럼 두 번째, 이 분사라는 녀석이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느냐? 니네가 항상 어법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문장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느냐? 항상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법을 공부할 때. 자,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분사라는 거는. 그런데 때에 따라서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기본은 형용사입니다. 기본은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형용사이니까 얘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보어나 수식어,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지. 자, 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분사가 하는 역할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사는 원래 방금 말했다시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잖아. 원래는. 근데 분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보통은 문장을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의 기본이고 하나만 더 쓸게요. 세 번째 분사의 종류가 되겠죠. 종류.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현재니 과거니 이런 용어에 크게 여러분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거냐면 과거 분사가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사의 ED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사긴 분사인데 과거형 동사처럼 생긴 분사니까 과거 분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것뿐이야. 그러면 ing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과거니까 얘는 현재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명칭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뭐 현재 분사는 현재고 뭐 과거 분사는 과거고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제랑은 무관하고 단순히 형태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건 잘 알다시피 동사의 ing형으로 생겼고 과거 분사는 보통은 동사의 ed형으로 생겼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됐나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분사의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그럼 넘어가서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현재 분사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보자 그냥.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을 비교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쌤이 표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처럼. 자, 그래서 처음부터 표를 그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가 있죠. 또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의 의미일 때는 뭐뭐를 하는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진행은 뭔가를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되겠죠. 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와 완료의 의미가 있죠. 잘 알다시피. 그래서 수동이라는 거는 뭐뭐가 된, 그러니까 뭐뭐 되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뭐뭐 해지는. 자, 완료 같은 경우는 뭐뭐 한, 완료한 거겠죠? 또는 뭐뭐 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의미 차이는 이렇게 되겠고요. 형태는 여기다 써놨으니까 제가 또 두 번 쓰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서 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비교는 뭐 제가 따로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니까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표를 더 안 쓰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정도로 하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번. 3번은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분사의 역할인데요.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책에 좀 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다듬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분사의 역할. 자,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형용사의 역할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 녀석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형용사니까 당연히 보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그 수식어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명사를 수식하는데 당연히 위치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었는데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질 수도 있지만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졌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졌죠.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내가 더 추가해서 말해줄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 단어일 때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단어일 때도.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쌤 그러면 분사가 단순히 한 단어로 나왔을 때는 앞이나 뒤에 아무데나 써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쌤 대체 어느 경우에 한 단어짜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느냐? 라고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한 단어가 꾸며질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칙이야.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언제 한 단어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냐면 이거는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다른 형용사들이 앞에 있을 때입니다. 요때 한 단어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요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형용사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pretty 막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쳐봐. 뭐 pretty, 뭐 blue 막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런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서 뭐 예쁘고 파란색인 뭐 필통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 필통이 중고 필통이야. 누군가가 사용했던 필통이야. 그래서 used를 쓰고 싶어. 그럼 이때는 used라는 한 단어지만 앞에 얘를 꾸며주는 다른 형용사가 있다 보니까 이때는 used가 뒤에 붙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다른 형용사들이 앞에 있을 때는 한 단어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사에 대한 이제 수식어에 대한 역할이었고 이 내용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할 때 보겠습니다. 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2형식이나 5형식에서 쓰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2형식에서입니다. 자, 2형식에서 우리가 보통 이 보어를 쓰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앞에 비동사가 올 때잖아. 그래서 비동사 뒤에 ing가 오는 경우가 되겠죠. 이게 보어로 쓰이는 거지. 그럼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행형이 됩니다. 진행형.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pp가 나온다면 역시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동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쌤, 그러면 이 형식 동사가 비동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become도 있고 ge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녀석들도 여기다가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어 역할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비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울 때는 비동사의 ing가 진행형이고 비동사의 pp가 수동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얘가 동사고 얘네 각각은 보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하실 때는 그냥 묶어서 동사로 표시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5형식 구조로 넘어갈게요. 5형식. 자, 5형식에서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겠죠. 즉 구조를 써보자면 이렇게 5형식 구조가 있는데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다? ing나 또는 과거분사 pp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나 pp를 쓴다? 어떤 동사냐에 따라 이게 좀 달라졌었죠. 기억나요? 자, 어떤 동사가 나올 때 이런 녀석이 목적격 보어 자리였죠? 가장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말해봐. 무슨 동사? 사역동사? 지갑동사. 됐어요? 지갑동사. 이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지갑동사는 어떻습니까? 지갑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나 pp 이런 걸 썼었죠. 그때 ing나 pp가 바로 뭐다? 분사라는 거야. 분사. 이게 특히 여기에서 니네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지갑동사 뒤에 요 ing 오잖아. 얘를 좀 주의해야 돼. 자, 이거는 내가 좀 추가적으로 말할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분사라는 녀석을 배우면은 항상 뭘 유념해둬야 되냐면 중등부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동명사와의 비교가 잘 나오죠. 동명사와의 비교. 그런데 이때 ing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돼. 이게 자연스럽거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쳐봐. see나 watch가 나왔다고 쳐봐. 나는 그가 놀고 있는 것을 봤다. 이게 자연스럽잖아.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면 마치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니까 얘 동명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되게 헷갈려해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보기문을 딱 준 다음에 ing 밑줄 쳐놓고 이 ing와 쌤이 다른 걸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학교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그 보기문 5개의 보기문 중에서 이 버전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 왜냐면은 해석하면 헷갈리거든. 해석하면 오히려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니까 얘 동명사야. 이래서 얘를 답을 골라버리거든.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뭐다?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점.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선생님, 얘가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되는데 얘가 왜 현재 분사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쌤이 5형식 구조를 얘기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얘네들은
주어 동사 관계다. 이 얘기 맨날 하지. 그러면 얘와 얘를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봐.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분사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여러분 형용사의 기본인 즉 보어와 수식어의 역할을 할 때 해석이 각각 다른데요.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서술적 용법. 그러니까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동사처럼. 그러니까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동사처럼 해석이 돼. 보어로 쓰일 때는. 근데 수식어로 쓰일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뭐뭐 하는 뭐 또는 뭐뭐 니은 받침, 뭐뭐 리을 받침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예쁜, 기쁜, 슬픈, 아픈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많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잘 봐봐. 일단 형용사는 이제 보어냐 수식어냐에 따라 저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 보어 버전만 보면 되죠. 우리 지금 보어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동사처럼 해석이 돼. 자, 그런데 명사보어는 어떨까? 명사보어는요 그냥 뭐 해석의 변환이 없어요. 그냥 명사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를 쓸게요. 이거 안 써도 돼. 예를 들어 우리가 She's pretty라는 이 형식이 있고 또는 She's a student라는 이 형식이 있어. 그럼 잘 봐. 얘는 형용사보어인데 얘는 명사보어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봐봐요. 그녀가 예쁘다라고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어요. pretty는. 근데 명사보어가 쓰였을 때는 그녀는 학생이다예요. 그럼 얘는 그냥 학생이라고 그대로 해석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명사보어는 그대로 해석되고 형용사보어는 동사처럼 해석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이 보어라는 개념의 기본이고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볼게.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다시 한번 이 목적격 보어는 뭐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와 같은 관계다. 주어 동사. 그런데 얘가 즉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게 뭔데? 형용사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ing는 형용사일 수밖에 없다. 형용사니까 ing가 형용사니까 결국 무엇이다? 분사라는 거죠. 분사.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동사 뒤에 오는 ing는 다시 한번 분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가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 얘는 뭐로 나올 수 있다? 동명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동명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오형식 구조에서 이건 꼭 지각동사뿐만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지각동사 말고도 ing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가령 아까 상준이가 말했던 사역동사 중에서 have 있죠. have도 ing를 목적격 보어로 받을 수 있죠. 뭐 아니면은 find라든가 keep이라든가 이런 단어도 ing를 목적격 보어로 받습니다. keep, find 이런 단어들. 자,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때의 ing도 분사예요. 분사. 알겠지?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여러분 80페이지에 B의 3번을 보시면 동사구의 일부로 쓰인 분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행형과 수동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제가 안 쓴 하나가 바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래서 have pp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pp라는 것 자체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완료로서 쓰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책에 안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걸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제가요 요쪽 여기 표 쪽에다가 쓰겠습니다. 표 있는 쪽에다가. 잘 봐. 이 얘네 둘은 뭐 별로 상관없고 얘네 둘을 좀 잘 봐야 돼. 얘네 둘. 자,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는 수동태 할 때 설명했었는데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자 자동사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사는 1, 2형식 동사 말하는 거죠? 그렇죠? 즉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사 1, 2형식 동사는 수동형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유가 기억나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목적어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랑 자동사가 안 된다는 거랑 뭔 상관? 그러니까 이게 수동이 안 된다는 거랑 뭔 상관인데? 수능들은 목적어 입장에서 수술한 거는 그렇지. 완벽한 답이었어. 윤시영 한 번 했어.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데 애초에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물어볼게. 완료는 어떨까? 완료의 PP도 있잖아. 완료의 PP. 그 완료의 PP는 자동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료는 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요. 얘는 자동사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완료형에서 자동사가 가능한 점? 내가 바로 말할 수 있어요. have been. have been. 우리 많이 쓰잖아. have been이라고 많이 보잖아. be가 뭐야? 자동사 아니야? 근데 우리 have been이라는 형태 많이 봤잖아요. 그쵸? 걔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be, been 이런 형태 본 적 있어요? is been, be been, 비비기 뭘 비벼? 안 되잖아. be been이라는 형태는 안 돼요. 수동이니까. 근데 have been은 되잖아. 완료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정말 충격적인.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 친구가 그랬었어요. 한 친구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have disappeared 이렇게 나왔었거든.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이렇게 쓰여 있어. 어법상 이제 잘못된 거 골라라 이런 문제였거든. 근데 얘가 이걸 체크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이게 어법상 왜 틀렸어?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쌤, disappear는 자동사잖아요. 얘 수동태 안 되잖아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 친구 머릿속에는 PP는 곧 수동이다. 이렇게 이게 입력돼 있는 거야. PP가 어떻게 수동만 있어? 완료도 있잖아. 이거는 수동이 아니잖아요. 완료잖아, 완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료는 가능해요. 어떤 동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PP가 나왔군. 맞아. 로이쌤이 그런 얘기 했었어. PP. 그러니까 수동은 자동사는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또 기억했구만. 한 건 했다. 로이쌤한테 이제 칭찬을 받겠다. 했다가 칭찬받기 개뿔. 나 이거 겁나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동은 안 되지만 완료는 가능하다. 완료형은요. have PP밖에 없어요. have PP, had PP, will have PP 이런 애밖에 없습니다. 항상 have랑 짝꿍이에요. 알겠죠? 그거 잊지 마세요. 의외로 많이 틀려. 나 충격받았어요. 그 친구가 고2였거든. 충격받았어요. 네, 의외로 모르요 여러분, PP는 곧 수동이다? 아닙니다. PP는 곧 수동이다? 아니에요. 수동과 완료 둘 다 가능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C 부분에 감정을 느끼게 하는 ing와 pp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심플합니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하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ing 밑에다 써주세요. 뭐뭐 하게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감정을 느끼는 이기는 당연히 뭐뭐를 느끼는 또는 뭐뭐를 받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를 느끼는 뭐뭐를 받는. 뭐뭐를 느끼는 뭐뭐를 받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얘를 구분하는 방법도 역시나 해석해보면 돼요. 얘가 하게 하는 건지 뭐뭐를 받는 건지.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감정 쪽에서 이것만 좀 얘기하자면 이건 그냥 필기 안 했는데 그냥 막 쓸 거야. 이런 게 있어. 앞에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뒤에 ing 슬래 pp 슬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 뭐 surprising 슬래 surprised 슬래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간혹 가다가 문법책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가 사람 나오면 pp 쓰는 거고 여기가 사물 나오면 ing 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요.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오케이. 그 정도는 오케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해, 실제로. 그런데 항상 사람이 감정을 느끼지만은 않아요.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연이가 오늘도 채점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연이의 행동이 시연이가 어떻게 한 거야? 나를 열받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연이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시연이는 로이쌤을 빡치게 만들었다. 빡치게 했다. 그럼 이건 뭐야? ing지 ing. 그래서 로이쌤이 빡치게 되었다. 이때 pp가 되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이면 ing고 뭐 사물이면 pp다. 반대로 말했구나. 어쨌든 간 그건 뭐냐? 정말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너네가 직접 해석을 해서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직접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중요한 설명은 다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책에 없는 거 설명하고 수업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내줄게요. 뭐 첨삭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자, 어떤 거냐면 바로 궁극적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제가 전에 수동태 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고 수동이면 뭐 목적어가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 배제하고요. 해석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적인 측면. 자,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해석 시 뭔가를 하는 거면 잘 알다시피 이제 능동 그러니까 ing를 쓰는 거고 뭔가가 되는 거면 pp를 쓴다. 이거는 뭐 너네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게.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보어로 쓰이냐 수식어로 쓰이냐에 조금 다른데요. 이거를 경우를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주격 보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이 형식인 경우 말하는 겁니다. 이 형식. 그러니까 주격 보어로 쓰일 때는요, 주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주어를 기준. 당연히. 그러니까 주어를 기준으로 이 주어가 하는 거면 ing고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목적격 보어로 쓰일 때 말씀드릴게요. 오형식이겠죠? 근데 이때는 기준이 누구겠어? 당연히 목적어가 기준이겠죠?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가 하는 거면 ing고 목적어가 당하는 거면 pp겠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어로 쓰일 때입니다. 수식어. 수식어일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봐야 될까? 의미상 주어다.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얘네가 다 의미상 주어거든요. 전부 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식 받는 명사입니다. 수식 받는 명사가 기준이야. 수식 받는 명사 기준. 그래서 수식 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쓸게요. 자, 네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제가 안 했던 그 분사가 부사 역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분사가 부사 역할하는 경우가 바로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얘네가 전에 배웠던. 즉 분사 구문에서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두 종류로 나눠야 돼. 두 종류로.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어를 안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앞에 주어가 있을 경우 그럼 이때는 당연히 그 앞에 나온 주어가 기준이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앞에 나온 주어가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앞에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했어? 뒤에? 아니 뒤에 앞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분사구문은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절의 주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주절의 주어 기준.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됐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면 ing, 되는 거면 pp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석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필기한 이 내용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분사에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숨찬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첨삭은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8쪽까지 했죠? 공교재. 공교재를 봅시다. 워크북이 52까지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지정서까지. 워크북을 53부터요 어디까지요? 61까지네요. 53부터 61까지 본교재 본교재 다음에 하자. 워크북만 해주세요. 문제 풀고 그다음에 단어 조사하고 제일 중요한 질문 체크하고 자 여기까지 고생들 했어.